사실 태수 씨는 나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 했어. 내가 그 옆을 파고든 거잖아.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동시에 내 사랑을 빼앗아 간 사람이기도 해. 이제 내가 내 것을 되찾으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저는 강태수입니다. 올해 55.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죠. 정년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누가 봐도 성공한 가장이었습니다. 번듯한 사회인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득문득 삶의 한 조각이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 갇혀버린 젊은 날의 꿈처럼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먼지 쌓인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건축학도였던 시절 밤새워 그렸던 도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팠어요. 여보, 차 한잔 해요. 혜경이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는 그녀의 손길이 고마웠어요. 쉰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였어요. 무슨 생각해? 혜경이가 물었습니다. 옛날 일들이요. 저는 대답했죠.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 꿈의 조각들을 다시 꺼내 들었을 때 잊고 싶었던 이름 하나가 불현듯 제 삶 속으로 걸어 들어왔거든요. 그 이름은 한유진이었습니다. 며칠 후 거실 소파에 앉은 혜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내 친구 유진이 기억나? 한유진, 고등학교 때 우리 셋이 그렇게 붙어 다녔잖아.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글쎄 우리 엄마 건물 리모델링을 맡게 됐다지 뭐야? 대단하지? 아, 유진이 오랜만이네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경이는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진이가 지금 마땅히 있을 곳이 없대. 어차피 우리 집 방도 남는데 한두 달 정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주면 어떨까? 제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혜경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었거든요. 아니, 있었다는 게 맞겠죠. 워낙 바쁜 친구라 한국에 있는 동안은 편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어서. 응? 혜경이는 해맑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승낙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유진이라는 이름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성실한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한때 사랑에 목말랐던 어리석은 남자일 뿐이었어요. 며칠 후 한유진이 우리 집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어요.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에서 성공한 건축가의 아우라가 물씬 풍겼죠.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그 시절의 한유진이었습니다. 유진아, 어서 와. 힘들었지? 혜경이가 반갑게 유진을 맞이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내가 깨끗하게 정리해뒀어. 저는 어색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혜경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디서 신세를 져야 할지 막막했을 거야.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굳었던 그녀의 표정이 금세 풀어지더군요. 태수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전하시네요. 유진 씨도 반가워요. 편하게 지내세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제 목소리는 어딘지 어색했어요. 유진은 그런 저를 알아챘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 묘한 빛이 스쳤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혜경이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끌었지만 저와 유진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와인 잔을 들고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어요. 태수 씨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건축학과 다니면서 밤새도면 그릴 때 태수 씨가 끓여주던 라면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혜경이는 우리 둘이 그렇게 건축 얘기만 한다고 질투했었죠? 혜경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너희 둘이 연애하는 건지 건축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지. 저는 유진의 말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혜경을 보며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진은 그런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 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첫사랑의 달콤함도 이별의 쓰라림도 모두 말이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등장이 제 삶에 조용했던 수면 위로 돌을 던진 것 같았거든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혜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셋의 인연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복잡한 과거가 이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것도 말이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꼈어요. 그것이 더 무서웠죠. 아침 일찍 혜경이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여보, 유진 씨, 저 먼저 출근해요. 아침 잘 챙겨 드시고 유진 씨는 일하다가 피곤하면 방에서 좀 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고요해졌어요. 유진과 저만 남겨진 거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재로 피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흔들렸거든요. 한참 후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서재 문을 열었어요. 유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진 씨, 그걸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스케치북에는 젊은 시절 제가 꿈꿨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태수 씨 스케치북이 우연히 눈에 띄어서요. 유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감각이 살아있네요. 젊었을 때 그 꿈을 왜 포기했어요? 재능이 아까워서.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꿈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요. 저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실과 타협한 제 인생에 대한 변명처럼 들렸어요. 유진이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진 거리만큼 제 심장도 빨라졌어요. 그래도 아쉽네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난 태수 씨가 포기한 꿈을 대신 이뤄준 사람인데.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 어쩌면 나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도발적인 말투, 그녀의 시선, 모든 것이 저를 과거로 끌어당겼어요. 저는 시선을 회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태수 씨는 항상 그랬어요.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과소평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하고. 하지만 전 알아요. 태수 씨 안에는 아직도 그 꿈이 살아있다는 걸.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이 제게 하는 말들이 단순한 격려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존재가 제 일상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전 이제 가봐야겠어요. 저는 어색하게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제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태수 씨,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유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유진은 저를 끊임없이 과거의 저로 이끌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그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해경이 없는 시간, 우리는 점점 더 위험한 영역으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혜경이가 또 야근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유진 씨랑 둘이 저녁 맛있게 먹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유진과 단둘이 저녁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대됐습니다. 혜경이가 또 늦는답니다. 제가 유진에게 말했어요. 유진은 와인 잔을 들고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둘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 와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울렸어요. 건배, 태수 씨의 잃어버린 꿈을 위하여. 그리고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더군요. 와인을 마실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유진이 제게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건축을 공부했던 그 시절 말이죠. 태수 씨의 감각은 여전해요. 유진이 제게 가까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웠어요. 내 프로젝트에 태수 씨의 의견이 꼭 필요해요.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이대로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태수 씨의 재능. 유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때요? 나랑 같이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다시 시작해보는 거? 그녀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위험했어요. 단순히 일에 대한 제안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성은 혜경을 떠올리게 했지만 본능은 유진에게 이끌렸어요. 유진은 제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제 눈을 응시했어요. 태수 씨, 전 아직도 그때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유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어떤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손길이 뜨거웠어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제
욕망을 깨우는 듯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혜경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유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유진도 들었을 겁니다. 그녀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거든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유진의 속삭임이 제 귀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금지된 선을 넘는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유진과 저는 서로를 탐하듯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숨소리마저 뜨거웠죠. 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태수 씨, 유진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감미로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죄책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진의 몸은 뜨거운 불꽃이었고 저는 기꺼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혜경에게는 미안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유진과 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욕망만이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우리만이 남았습니다. 유진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말이죠. 저 역시 그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마비됐고 본능만이 남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실루엣이 하나가 됐어요.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의 숨소리, 제 심장 소리,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잠든 유진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벗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폰에 혜경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랑해, 여보.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무슨 짓을 한 건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유진이 저에게 다가와 뒤에서 안았어요. 백허그였죠. 그녀의 얼굴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저는 경직될 수밖에 없었어요. 유진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함께 오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거든요. 어젯밤 좋았어요? 태수 씨.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온통 죄책감과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게 됐어요. 이 비밀은 언젠가 혜경의 삶을, 그리고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유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혜경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실에서 저와 유진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혜경의 눈빛이 달랐어요. 예민하게 우리 사이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저에게 말하는 방식, 제가 유진에게 반응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을 거예요. 둘이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했나 봐. 분위기가 아주 좋네. 혜경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유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태수 씨가 젊었을 때 꿈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요. 혜경이 제 옷에서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여보, 이 향수 냄새는 유진이 향수 같은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아마 유진이가 지나가다 스쳤나 봐. 변명은 어색했고 혜경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그날 밤 혜경이 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유진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도 봤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유진을 만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었거든요. 금지된 관계의 스릴이 저를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유진도 대담해졌어요. 혜경이 있는 앞에서도 저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죠. 무릎이 스치거나 손이 닿는 우연한 접촉들이 늘어났습니다. 혜경은 그런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혜경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유진이 온 후로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직감을 믿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죠? 혜경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민 반응이에요. 그냥 오랜 친구를 만나서 반가운 거예요. 하지만 혜경의 의심은 깊어만 갔어요. 제가 유진과 함께 있을 때의 표정, 유진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전류들을 그녀는 모두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란 참 무서운 거더군요.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고 혜경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과 친구 사이에 흐르는 낯선 기류, 그리고 자신의 행복했던 가정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혜경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혜경의 예리한 시선 때문에 유진과의 만남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간절해지기도 했죠. 금지될수록 더 달콤한 법이니까요. 위험한 줄타기가 계속됐습니다. 혜경이 유진의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유진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다 뭐. 혜경이 울부짖듯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든 채 굳어버린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저는 그날 회사에서 돌아와 혜경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했습니다. 그녀 손에 들린 사진첩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혜경이 저와 유진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사진들을 저희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셋이 친구였다고? 나만 바보였어? 저는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놨어요. 혜경아, 오해야. 옛날 일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혜경도 알았을 거예요. 유진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혜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오해 아니야. 혜경아. 유진의 목소리에는 승부욕이 가득했어요. 태수 씨는
내 첫사랑이었고 나는 태수 씨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였어.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내가 중간에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혜경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태수 씨는 나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했어. 내가 그 옆을 파고든 거잖아.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동시에 내 사랑을 빼앗아 간 사람이기도 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유진의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유진과 헤어진 후 방황했고, 그때 혜경이 제 곁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혜경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아니었나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것을 되찾으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유진이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혜경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든 게 엉켜버렸습니다. 혜경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지금도 너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침묵이 대답이었죠.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그런 거구나. 유진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혜경아, 사랑은 원래 쟁취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태수 씨를 얻었잖아. 이제 내 차례인 거지.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어요. 혜경의 삶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혜경은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의 배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의 비수. 그들의 과거는 혜경의 행복을 송두리째 짓밟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쳤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혜경은 격분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나 그 여자나 내 눈앞에서 사라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혜경과 유진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유진은 제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태수 씨,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난 태수 씨가 필요해. 태수 씨도 날 원하잖아?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계산적이었어요. 혜경을 제거하고 저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혜경은 이혼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변명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유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혜경에게 저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줬어요. 저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의 흔적들을 일부러 흘렸죠. 혜경아, 현실을 받아들여. 태수 씨의 마음은 이미 나에게 와 있어. 혜경이 그 사진들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파렴치한 것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분노는 복수심으로 변해갔어요. 단순히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여자의 분노였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방황했어요. 제 어리석음을 후회하면서도 유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저를 흔들었습니다. 태수 씨, 후회하지 마세요. 유진이 제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되찾은 거예요. 혜경이는 그냥
중간에 끼어든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저를 더 깊은 늪으로 끌어당겼어요. 혜경은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유진의 사업에 대한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과거 프로젝트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혜경의 상처, 유진의 집착, 그리고 제 욕망이 불러온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혜경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유진의 과거 프로젝트를 샅샅이 뒤져서 불법적인 요소들을 찾아냈어요. 건축 허가, 과정에서의 뇌물, 안전 기준 위반, 자재비 허위 신고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야. 혜경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에게서 내 남편을 빼앗아 간 대가로.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냥한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유진의 명성과 사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비리를 보도했고 의뢰인들은 계약을 취소했어요. 화려했던 건축가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태수 씨,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순 없어. 유진이 제게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망가지면 태수 씨도 무사할 것 같아? 그녀는 이제 저를 이용하려 했어요. 자신의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거나 혜경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혜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저를 이용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걸 알아챘거든요. 그 여자가 당신까지 끌어들이려고 해. 혜경이 저에게 경고했어요. 정신 차려요.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갈등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밤, 우리 셋은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거실에서 벌어진 싸움은 점점 격해졌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과거를 들추며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다 끝내자. 제가 소리쳤어요. 이렇게 서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뭘 얻겠다는 거야.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중에 유진이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유진은 의식을 잃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진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고였지만 우리의 죄책감은 말할 수 없이 컸어요.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달았고 남겨진 건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혜경과 저는 결국 이혼했어요. 서로를 바라볼 수 없었거든요. 유진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황폐해진 삶 속에서 후회와 절망에 잠겼습니다. 잊혀졌던 꿈, 그리고 억눌렸던 욕망. 그것들이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은 결국 파멸이었어요. 얽히고 설킨 인연의 끈은 결국 모두의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위험한 유혹에 빠져들었던 걸까요? 이제 와서
묻는 질문이지만 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